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숲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주간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이리그 한시 경기는 다 뺐습니다. 그냥 안 가려고 다 뺐고 오늘도 3조합으로 접근을 할 거고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조합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 경기는 그냥 다 날리고 1려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어디 갔노? 어디 갔노? 오늘 투수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우어 어제랑 어제 우치돼서 그대로 가는 방향도 있고 보통 뭐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잘 안 바뀝니다.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우어하고 아카우신 어제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이 특별히 뭐 달라질 건 없고 요코베 그대로 가면 됩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바우어는 2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폼이 떨어질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 다음에 요코 같은 경우는 왜 가냐면 이기는 웃음은킬공공사님 경기들은 추천 8에 감사합니다. 넘어서 장타 득점이 나오니까 결국 이거 홈런 얘기했습니다. 홈런이랑 장타적인 부분들. 물론 요미도 오카모토도 있고 뭐 마루도 있고 사카모토도 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요코가 세다고 볼 수 있어요. 소뱅이 그런 거는 또 지금을 봤을 때는 요코보다 세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타적인 거나 쓸어 담는 거나 칠 때 치거나 뭐 결정적인 점수를 했을 때 나오는 건 힘들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투수 차이도 나고 타자 차이도 나고 일단 요미 같은 경우는 경기가 저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았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찝찝한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요코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을 만들 때 조금 높게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코는 그래도 보통 이제 좀 점수를 좀 많이 내고 마인을 해가지고 이기는 경우들이 생겨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저득점 했는데도 보통 2대1 나오면 히로가 한번 이겼을 수도 있거든요. 2대1, 2대0 이렇게 나왔었는데 4월 26일, 27일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걸 봤을 때는 투수나 그다음에 장타적인 거나 다득점 싸움하면 요미가 그렇게 앞선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제랑 똑같이 요코 승에다가 뭘 본다? 뭘 본다? 오바를 봅니다. 알겠죠? 그저께는 7.5 잡아서 언더 갔었는데, 근데 바우어도 조금 뭐, 처음 왔을 때보다는, 조금 공략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건 이제 바값을 하느냐, 아니면 잘 던지는 날이 더 많느냐, 잘 던지는 확률이 더 많느냐 봤을 때는, 그건 여전히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어제도 승아님 오버 쪽으로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승 쪽이 조금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더 설명하진 않을게요. 뭐 세키네라든지 미야자키라든지 이런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요미보다 그런 것들이 작동이 잘 된다 이 소리예요. 홈런 이렇게 한 방 매기고 장타 쓸고 이루타 날리고 이런 부분들은 요코가 더 우위다. 그리고 투수도 우위다. 당연한 소리지만. 그리고 반등을 이뤄냈고 요미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력 보면은 그다지 막 다득점으로 하는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완전 저득점으로 하는 느낌도 아니고 약간 다양하게 나오는데 요미는 어 다득점 칠 땐 또 다득점 치고 저득점 나올 땐 저득점 나오고 토고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중구난방식으로 경기 나오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나왔다가 투수로 또 갔다가 이런 게 훨씬 이더 요미한테는 좋은 모습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에 한신하고 야쿠르트. 어제 뭐 저는 일반승만 쓰긴 썼었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말씀드렸지만 1번 조합은 3, 4 라인 정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물론 다 뽑아질 수도 있겠지만 어제 또 삼성 언더는 떴죠, 그죠? KT 전반승이 어제 전반에 뭐 역도 뜰 수 있고 정도 뜰 수 있어요. 역도 뜰고 정도 뜰 수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좀 너무 많이 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삼성 언다고 또 추가 조합 나왔고 먼저 가신 분들은 그냥 아마 취소가 돼서 그냥 두 조합이 됐을 겁니다. 아니면 따라 새로 가신 분들은 갔을 거고 못 가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윈이나 뭐 아니면 뭐 못 봐가지고 못 가신 분도 있을 것인데 하여튼 1번 조합은 일단 3, 4 해가지고 비율을 4대 3대 3 해가지고 조금 올리고 아니면은 뭐 어쩔 때는 그냥 조합 완투 해가지고 뭐 3배 4배 안 하고 그냥 두 조합으로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챙길 건 챙기자는 소리지.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드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야쿠르트는 강점을 못 가지고 지금 0.0점 이런 경기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투수는 지금 누가 한 명이라도 반짝이라도 해주는 친구들이 전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전형적으로 그냥 한신 승 갈 거냐 만승 갈 거냐 오바 갈 거냐 이렇게 결정을 짓는 거고, 야쿠르트 갈 거면 이제 당연히 다득점 나야 되죠. 근데 그마저도 지금 몇 점인지 아십니까? 2.75예요. 평균 득점이. 이거 라쿠텐 못했을 때보다도 득점이 낮거든요. 그 실점은 4.13이야. 당연히 홈이고 원정이고 메리트가 없어. 그리고 야쿠르트 옛날에 꼴찌 많이 했던 팀 중에 한 팀이잖아. 걔네들의 특이 뭔지 아나? 꼭 시작 있잖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면 화요일. 그 다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금요일. 스타트를 항상 안 좋게 시작을 한다고. 특히 화요일이 가장 안 좋았다고. 왜? 야쿠르트는 우승 최근에 하긴 했지만 꼴찌를 정말 많이 했던 팀 중에 한 팀이라고. 옛날에 뷰캐넌이 야쿠르트의 선발을 보던 시절 그 느낌이 드는 지금 경기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옆에 가볼 만한 것들 옆에 한번 가봤었죠. 가능성 있었을 때. 근데 결국은 뭐야? 이 잡을 힘이 없다 보니까 다구치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키자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다득점 싸움을 만들어서 승리를 거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게. 왜냐면 야쿠르트는 2.5%는 있든 1.5%는 있든 그걸 가지 않는 팀이거든요. 왜? 그런 성향을 안 보여주는 팀이니까. 그리고 주플란티어는 솔직히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 헤이수스 있죠. KT에 헤이수스 같이 삼진 능력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피칭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속단해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신이 마인 경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항상 똥배를 좀 받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거는 뭐 사토 데루아키가 역할을 해주다 보면 쉽게 흘러가고 이런 경기들도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일단 양쿠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입장이다. 아니면은 뭐 2군에 있는 선수들을 나와서 경험이나 쌓든지 아니면 반등을 칠 수 있는 뭐 라인업을 좀 바꿔보든지 배팅 오더를 좀 바꿔보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입장이고, 지금 누군가는 나타나서 뭐 역할을 해주고 승패를 끊어주고 또 연승을 쫙 까주고 그런 투수가 있거나 아니면 타자가 있거나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니치를 야쿠르트를 갈 이유는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다. 오늘 경기뿐만 아니고 알겠지? 그래서 한신 승에 지금 마연승이 2.34긴 하거든요. 2.34긴 한데 뭐 이런 것들 건드려 봤죠. 오릭스 승도 괜찮고 그때 했지만은 2.34가 건드려서 결국 마지막에 만들거든요. 왜? 홈이라도 지금 야쿠르트가 거의 지금 반대 개골 수준으로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마인도 한번 이제 두 폴에서 한번 가보려면은 건드려 볼 수 있는 경기인 거지. 그지? 세번 가려면 승도 써도 되고 오버도 써도 되고. 근데 주플란 티어가 그렇게 경기 수는 지금 한 5경기밖에 안 됐지만은 못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 승 마이승 쪽으로 아마 많이 보긴 볼 것 같습니다. 근데 한신이 지금 점수도 확 내고 마인도 확 하고 하니까 6.5라는 거는 1.2점만 내버리면은 언더 보기 힘들거든요. 그죠? 그다음 투수도 오쿠가도 지금 계속 연패 타고 있고 그다음에 자책점도 거의 4에서 5 정도 이 기대치를 하는 지금 투수 피칭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더 보긴 좀 힘들다. 야쿠 보고 알겠지? 그 다음에 히로하고 주니치 얘네는 뭐 4.5 언더 해갖고 제일 재미없고 뭐 또 그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어제 6점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어 마츠바가 나오는데 마츠바 이제 평이하지 않습니다. 마츠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평이해도 어차피 주니치 갈라 했었거든. 왜냐면 배당도 주니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배당은 이 배당이 주니치 나간갈 이유가 없거든. 히로는 지금 뭐 얘기하냐? 이 왔다 갔다가 심하다는 거야. 우리가 배팅을 하는데 변동이 이렇게 큰 팀은 어떻게 가? 못하면은 뭐 구간이 있든지 그제? 아니면은 잘할 때는 또 뭐 오바를 잘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못하든 잘하든 가는 건데 어정쩡하다는 거야. 그리고 정확하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야. 토코다 뭐 모리시타 그 다음에 뭐 엔도 아츠시 뭐 타마무라 쇼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경기란 말이지. 왜? 심지어 뭐 주니치한테도 지금 2번 연속 마인을 당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맞죠? 그리고 주니치 같은 경우도 지금 세이브하고 주니치가 지금 타격점이 좀 되죠. 특히 세이브가 지금 타격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사이클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히로시마를 갈 이유도 없죠. 마인 갈 이유도 없고. 뭐 가야 되나? 주니치 역배나 오바 가는 거지. 맞지? 그 이유는 원래라면 이
히로하고 주니치는 4.5에 언더 내면서 3번 연속 언더를 했던 팀이고 고를 수 있는 팀이고 재미없는 팀이고 특히 나고야 도면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는 팀인데 이거는 지금 주니치가 히로를 투수들을 다 공략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초반에 점수를 내면 그 뒤로 또 점수 확 안 내거든요. 근데 주니치가 지금 히로 만났을 때는 2번이나 공략하고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언더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언어바가 모든 경기 중에서 제일 좋지는 않겠죠. 왜? 얘는 항상 4.5에서 그런 포지션에 누가 나오든 투수가 누구 나오든 잘 나오는 투수가 나오든 뭐 다카시 히로토가 나오든 뭐 어제 뭐 이렇게 경기 끝났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기는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히로가 이기든 주니치가 이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건 여러 번 말씀드렸었고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주니치 역배에 오버하고 뭐 당연히 엄청 좋은 경기는 아니죠. 좋은 경기였으면은 어제도 주니치 찍고 히로 주니치 붙었을 때 또 주니치 승 찍는 것도 있고 오버 언더 찍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또 그만큼 또 기준은 또 많이 떨어져 있잖아. 그럼 뭐야 후반 4.5 주면은 후반에 조금만 해버려도 오버 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왜 히로가 타자 1수는 되는 팀이니까. 그러니까 별로 메리트는 늘 없었지. 다른 게 분명히 튀어나오겠죠. 더 괜찮은 부분이. 그다음 니오넴하고 세이브. 그 다음에 가토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시즌 후반에 좀 부침이 좀 있었는데 원래 필승조 하다가 지금 3년째가 선발 장착 잘하고 얘가 뭐 파워 피처는 아니고 온리 제구 컨트롤 코너윅 이런 식으로 경기를 가는 팀이고 이만은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파워 피처 힘으로 붙여가지고 가는 선수고 지금 엄청 좋은 모습 보여주고 옛날에 저희 뭐 야마모토 오릭스 있을 때도 이마이랑 야마모토 붙어갖고 뭐 7이닝 8이닝 해갖고 뭐 119 넘고 이런 느낌을 받는 게 이마이죠. 그러면 지금 투수의 가치는 누가 높으냐? 당연히 이마이가 높습니다. 가토가 못한다는 소리는 아니고 잘 하는데 이게 덤비는 이런 파워 피처에 7이닝에 119 넘는 투수랑 가토도 설렁설렁해서 이닝은 뭐 적게 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투수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가토가 파워 피처는 아니기 때문에. 파워 피처라는 건 이제 공 찍어서 눌리고 9위로 눌리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지금 세이브 타자들이 뭐 7점 내고 2점 내고 이제 뽀록이 아니잖아, 그지? 지금 다 이겼지, 그지? 지금 세이브 오릭스한테도 3대2, 3대0, 3대2, 7 라쿠텐한테 7대1, 그다음 3대1, 2대1, 맞죠? 이런 분위기는 지금 삼성 라이온즈 세이브 라이온즈 비슷하다고 보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는 지금 특히 와타나베가 좀 중심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 데카무라가 그 끝내기 쳐가지고 두 경기 이겼다. 홈에서 특히 홈 경기에서도 이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니오넴 그동안 뭐 마인도 보고 승도 보고 요랬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한테도 뭐 우리 다 니오넴 같죠. 뭐 소프트뱅크 승을 간 건 아니니까 그러고 이제 하루 쉬게 되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물론 뭐 니오넴도 밀릴 것은 아니지만 세이브도 만만치는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당 큰 거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경기는 최근의 행보들 보면 다 다득점 찍을 것 같잖아요. 니오넴 타자들이 세이브 투수들한테 지금 꽝꽝 묶이고 세이브만 점수를 내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버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니오넴 언더보다는 오버 쪽으로 많이 보고 승보다는 만승 많이 봐서 두드려 패고 이제 만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요거는 언어바가 그만큼 이마이가 이 임팩트가 세다는 거야. 왜? 야마모토가 그래 잘했거든요. 그 물부 가기 전에. 근데 이마이 때문에 무승부가 그렇게 났던 경기야. 11회까지 갔었나? 오리스 교세라돔에서. 그만큼 한번 꽂히면은 손을 못 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세이브가 이런 3점 7점 3점 해서 물론 뭐 세이브를 보는 것도 있지만은 타격점이 토노사키라든지 겐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어린 선수들이라든지 아니면 1년 내내 증명이 아직 안 됐던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돌연적으로 이랬다가 갑자기 점수를 꼬라박는 경우도 생길 수는 있어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7점 제외하고는 2점 3점 정도 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토도 좋은 선수인 거는 맞기 때문에 오버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니오넴을 보든 세이브를 보든 승패 쪽으로 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기 자체는. 그 다음에 라쿠텐하고 오릭스.
이것도 어제 우리 오릭스 옆에 봤는데 요코랑 오릭스 옆에 봤었지. 둘 다 취소됐지. 그 다음에 선발은 똑같지. 하얀카가 나오지. 그러면은 웬만한 저번에 롯데 경기를 제외하고는 롯데는 바꿔갖고 롯데 한번 봤는데 대부분은 선발하고 그런 거 안 바뀌면은 뭐가 안 됐어요. 그냥 원래 가던 팀 간다 했었지. 맞지? 롯데는 롯데가 잘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때 하나를 봤다가 하나랑 롯데랑 봤다가 롯데를 바꿨었는데 롯데가 이겼죠. 근데 웬만한 경우에는 저는 한 번 본 거는 그냥 그대로 갑니다. 투수 안 바뀌면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타격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라쿠텐은 소뱅한테만 잘했던 거기 때문에 나머지 경기는 지금 죽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릭스 옆에 쓴 게 어제랑 똑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릭스 옆에 프랜승이 오바. 그래도 평균치 2에서 3 정도는 라쿠텐이 나오고 올해 4점 넘긴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아예 다 죽어 있다고 보긴 힘듭니다. 1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라쿠텐 이기려면 또 다득점 공식 나와야 3점 먼저 뽑고 선제점 뽑고 하는데 지금 또 경기들 보면 2점, 1점 이런 경기들이 많거든. 거의 1점이야 지금. 죽어 있는 상태야 지금. 1, 2, 3, 1, 2, 3이야. 그래서 내가 1, 2, 3이야. 26일이 3점 났고 1점 29일날 1점 났고 1점 났고 1점 났고 그러니까 이런 평균성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3점, 2점, 4점 뭐 이지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오리스 타격 가지고 갈 수도 있고 물론 소탄이도 오리스의 5선발 K스즈키 뭐 소탄이 뭐 그다음 독립리그 출신들 요런 애들 잘하는 거 보기 힘들어요. 오리스가 우승했던 시즌에도 그냥 버티는 걸 잘했던 거지. 얘네들이 조금 뭐 승을 더 먹는다든지 뭐 파이팅을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기 때문에 별 기대치가 딱히 없습니다. 근데 뭐 지속적으로 또 가능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뭐 캔자스시티 가듯이 또 캔자스시티 또 달리 보듯이 그렇게 봐야겠죠. 근데 지금 이 선수들은 신인이 아니고 그래도 한 2, 3년, 4년, 5년 이렇게 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쉽사리 바뀌긴 힘들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는 오릭스 역배에다가 오바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고 소뱅하고 지바는 어제 소뱅 다 썼거든요. 소뱅 결국 회귀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 그리고 오제키하고 오츠 같은 오늘 오제키가 나오는데 확실히 작년에 이제 언더 소뱅 오바만 간 것도 아니고 승만 간 것도 아니고 다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얘네 오제키나 오츠나 그다음 모이넬로 이수는 언더가 좀 많이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바 롯데는 이제 털복숭 이시카가 나옵니다. 얘는 그냥 준수하게 하고 있어요. 한때는 또 2선발까지도 다네이치가 1선발이고 사사키 없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평범하게 3선발 역할 딱 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소뱅은 언더 보기 정말 힘들다는 거는 뭐 매번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일단 언더는 안 볼 거고 그 다음에 지마가 소프트뱅크 괴롭히는 거는 단타발이 갖고 나오죠. 어제 또 나왔죠. 그죠? 1.5가 있었으면 지바 프렌 옛날에 한번 2년 전이가 지바 프렌 가서 막 프렌 루틴식으로 소뱅이랑 만나면 그리고 실제로 뭐 지바가 소뱅한테 이긴 것도 있었고 그죠? 최근 내에 그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오바 가능성을 언제든지 내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거는 올해는 오제키 오츠 그 다음에 모이넬로 나왔을 때 무조건 언더 순도 아니었었다. 얘네 나왔을 때는 소뱅이라도 언더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언더 가서 재미를 많이 봤었거든요. 승패가 애매할 때는 시즌 막판에. 근데 이번 시즌에는 그런 모습들은 오제키나 오츠나 그런 모습들은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첫 시즌 잘했으니까 두 번째 시즌은 지금 또 소포머 징크스 연차는 2년차가 아닌데 정식적으로 선발을 뛰었을 때 잘했던 거는 작년이었잖아요. 1년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년 차잖아. 근데 지금 보여준 게 없거든. 보여줘야 되는 시기거든. 그리고 항상 2년 차에는 무슨 투수도 어디 리거든 항상 부침이 오기 마련이잖아. 그제? 그래서 저는 그래도 소뱅승을 보고 왜 장타가 없어요. 단타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뱅이 아무리 그래도 수비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 그죠? 그래서 겨우겨우 어제도 그냥 동점만 돼도 다행이었는데 역전해가지고 투아웃이었나 힘들어 보였는데 확실히 강팀은 강팀이다. 그리고 애틀 올라가듯이 올라는 갈 거다. 뭐 작년처럼 뭐 1위 해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실력이 어디 줄겠습니까? 수치에 다 기반을 하겠지. 그지? 그래서 소뱅승에다가 다득점 보고
오늘도 뭐 승이 더 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는 뭐 시즌 초반에는 뭐 소뱅 지랄하고 그럴 때는 뭐 갈 때만 가고 뭐 많이 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왜? 뭐 그런 끼미가 보였기 때문에. 근데 또 다시 되면 다시 찍어야 되고 대신에 이제 무지성 배팅은 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일본 야구는 요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혹시 질문 있나요, 형님들? 질문 없죠? 구겨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구겨 띄워 드릴게요. 오늘은 이래 나옵니다. 투수들. 자, 볼게요. 구견은 오늘 하나 경기만 2시 경기고 나머지는 5시 경기입니다. 오늘 축구도 섞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했고 1번은 또 3점 라인대로 해가지고 가보려 합니다. 기아하고 하나다. 지금 문동주 나오고 지금 내일 나오거든요. 뭐 내일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고 근데 하나 자체가 5명 투수들이 저는 다 잘하는 모습이죠. 엄상백 제외하고는 엄상백도 뭐 어제 뭐 그렇게 나빴다고 보긴 어렵고 KT 전에도 뭐 잘했지 그지? 이런 거는 그냥 하나 가자. 하나가 지금 지는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그냥 1점 특히 1점차 경기들이 많았잖아. LG 경기도. 그럼 이거는 하나 가야 된다. 그제? 마지막 경기도 하나인데 하나가 경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LG랑 했을 때. 그냥 하나 계속하고 1.4의 기아를 갈 필요가 없다. 1.4의 기아는 작년같이 해요. 기아를 간다. 그리고 기아 갈 거면 어차피 일반승 가고 그런 팀 아니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저는 내일이고 뭐시고 자시고 그냥 저기 역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역배. 아니면 또 언더. 투수가 5이닝 안에 1점 아니면 2점밖에 안 주고 그 더 추가점은 안 주니까 지금 하나가 지금 롯데랑 더불어서 2등 하고 있고 LG는 지금 계속 지니까 반 경기인가 한 경기 차이밖에 안 나요. 맞죠? 지금 밑에 삼성, 롯데 하나 딱 붙어 있거든요. 기아는 조금 더 올라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문동주도 지금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죠? 한국의 150km 이 정도 뭐 더 제구력을 올려야긴 하지만은 이렇게 하는 선수도 쉽지 않죠. 특히 우투에서 그죠? 맞지? 그래서 저는 또 삼진율도 지금 7에서 8, 9.7이네요, 정확하게 평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그리고 뭐 기아도 LG 전에 뭐 1점차 경기들 해갖고 이기고 이런 부분들 존재했고 NC한테도 한번 지고 맞죠? 그다음 한 경기는 또 취소되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되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나머지 뭐 대부분 또 1점차 경기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아는 2경기는 잡고 2경기가 압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아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갈 필요 없고 아니면 언더 가든지 내일에 뭐 스위퍼 투수전 해놓고 이제 뭐 LG전처럼 LG 그것도 언더 났었잖아요. LG랑 하나 했을 때 그제? 그래갖고 1점, 2점 뭐 항영무기 쳐가지고 뭐 하나가 이기면서 저득점 나고 뭐 이런 내용이었잖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그런 야구를 하고 있어요. 선발 야구하고 1선발부터 5선발. 그러니까 우치가 나도 선발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거기다 이제 김서현까지 들어가는 부분들이지. 그지? 그래서 하나 이걸 노리지 1.40의 메리트도 없고 1.83보다도 지금 하나 아니면 하나 2.5 프렌을 가든지 그제? 맞죠? 맞지? 전반승은 오늘 아무것도 건들지 않을 겁니다. 안 써놨을 거예요 아마 표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LG랑 SSG는 LG 배당이 너무 후지죠. 근데 뭐 잘해야 가죠. 근데 뭐 최정 때문에 어제 이기긴 이겼지만 최정 하나 보고 가는 건 아니고요. 물론 뭐 그게 강력한 포인트긴 한데 그리고 어제 LG 경기 내가 아마 오바는 안 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 그리고 오늘도 오바는 안 볼 거예요. 왜? LG 타격 죽은 거는 얘기했죠. 그다음 임창규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투수 차이가 좀 있어서 LG가 좀 나름 저배당을 좀 받은 편이긴 한데 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LG가 5연패면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왜? 한참 잘하고 있었는데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분명히 그지? 뭐가 문제겠어요? 타격점이겠죠. 맞죠? 원래 벌려놓고 좀 쉽게 먼저 시작하는 경기도 있었고 아니면 따라가서 붙이는 바로 붙이든지 바로 역전을 하든지 이런 경기들이 나왔는데 기아도 솔직히 LG 갔을 때 제가 먹긴 먹었지만은
투수 박명건이하고 잘 막았기 때문에 또 승리한 부분들이 있거든. 약간 어거지였어. 그러니까 확실히 야구라는 게 졸라 웃기긴 하네. 계속 연승을 타고 양키스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회귀하기는 어떻게든 회귀하는 모습들은 나오네요. 일단 LG에 저배당을 갈 이유는 없고 당연히 갈 거면 만승 가든지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LG 갈 거면 오버 타격점 잡고 가야 돼. 임창규가 잘 던지든 못 던지든 알겠지? 그래서 뭐 최정 보고 SSG 보기에는 김강현도 피칭이 지금 괜찮다고는 했는데 두 경기 세 경기까지는 괜찮았는데 4패 먹는 거 보니까 원래대로 서초초초님 돌아간 추천 모습은 감사합니다. 나왔던 거는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SSG 역을 한번 노려보든지 아니면 2.5 가는 것보다는 이거는 2배짜리 쓰려고 쓰는 용도로 써야 되는 거고 LG를 갈 거면 다득점 가는 게 맞거나 전반승을 뽑아먹는 게 낫고 김강현하고 임창규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니까요. 맞죠? 지금 임창규가 훨씬 잘하는 모습이잖아. 그지? FA 재수해가지고 돈도 돈대로 벌고 먹튀도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SS 역배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S 역배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롯데하고 NC에 그 롯데 볼게요. 이거는 알겠지? 비비고 뭐 언더 뭐 어제도 점수 안 나는 것 같은데도 7점이나 났고 그리고 이제 박진이란 투수는 이제 뭐 불펜도 한번 써보고 선발도 써보고 그런 부분들이고 신민혁은 이제 자기가 잘해도 지원이 사실상 국내에서는 신민혁이 에이스고 외국인은 이제 라일리가 에이스니까 점수 못 뽑아주는 경우들이 있겠죠. 항상 A 보면 1점 아니면 장훈이님 추천 2점이고 감사합니다. 점수를 많이 뽑아주는 그런 모습은 신민혁 등판했을 때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롯데 승에다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신민혁 피칭만 조금 들어가도 저도 물론 NC랑 롯데랑 경기는 라이벌리한 경기니까 오바를 대체적으로 보고 언더 보기 쉽지는 않겠지만 이 신민혁이 자기가 피칭을 했던 거 롯데전에도 그때 언더 났을 때 신민혁 나왔을 때 언더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승을 롯데를 보고 롯데 배당이 좋네. 어제 뭐 저 배당도 위험하긴 했었지. 1.4에 받고 나균하니까. 근데 뭐 결국 승리 거뒀고 체급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쩌다가 한번 이기고 그다음 또 안 좋은 소식 됐죠. 그죠? 다시 수원. 지금 그래서 제2구장 구한다. 뭐 울산을 간다. 포항을 간다. 이제 왜냐면 원정이 너무 연전이 너무 많으니까 그나마 뭐 가까운 울산에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뭐 NC 철거 다 떼고 그냥 무관중으로 한다. 근데 총재는 또 돈 수익이 안 되고 그 네이밍 스폰서도 있고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음식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래서 뭐 그건 안 된다. 뭐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라서 어쨌든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왜냐면 이게 그래 선수들은 그런 거 탓 안 해. 인터뷰했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니까 선수들은 그런 거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우도 그랬고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겠죠. 왜? 저는 선수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데도 좀 피곤한데 이 선수들은 경기를 하는 입장인 건데 맞잖아. 저도 막 직관 갔다 오면은 하잖아. 한 5일 갔다 오면 힘들잖아. 이 선수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컨디셔닝이 잡혔어요. 그나마 잘해주고 있는 거는 그래도 다득점은 하고 점수 낼 거는 타격점에서 나오네. 어제도 밀리고 있다가 3점 따라 붙어서 8인가 쫄았었잖아. 그래 김원중 나오고 그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있긴 있다. 있는데 신민혁 오늘 좀 피칭도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박진이라는 선수는 뭐 잘한다는 것보다는 못한다는 쪽이죠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뭐 다양하게 경험을 좀 먹여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홍희연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 김태형 감독 자체도 상당히 팀을 뭐 욕은 많이 했지만 롯데 팬들 막 급하니까 막 욕 많이 했지만 1, 2년, 3년 안에 결국 결과 내고 있잖아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트레이드도 하고 단장도 성민규 말고 그 뭐고 박머식이 그 단장 있잖아. 그 단장하고 일도 잘하고 삼성도 왜 잘 됐어? 이종렬 단장 오고 단장 홍준학 단장 자르고 선수들 키우고 이래가지고 삼성이 성적이 지금 다시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롯데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롯데 승 아니면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경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로 박진 누구 안 닮았나요, 형님들? 박진, 당나귀, 이분 안 닮았습니까? 난 처음 봤을 때 이분 아들인 줄 알았다. 안 닮았나? 닮았다 1번. 아니 왜 자꾸 이게 생각이 나지? 내 당나귀 맨날 보거든. 닮았지? 아니 넙떡이 상에다가 약간 눈도 그렇고 맞죠? 박진을 한번 봐봐봐. 그래서 볼 때마다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얘 북한에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 농담이에요. 북한이 아니고.
좀 약간 푸짐하고 약간 그지. 99년생인가 그래. 근데 약간 북한상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박진은 계속 보여주는데 이제 NC가 타격점은 되겠지만 롯데도 이제 뒤집어서 두산한테 이긴 경우도 있었고 그죠. 이제 뭐 만만히 볼 팀은 아니라는 거지 그지. 그런 거고 그래서 롯데 승 아니면 언더 중에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1.41 롯데 보통 우리 롯데였으면 어떤 게 됐어. 그 똥배가 터집니다. 인정. 104님 인정. 보통 우리가 알고 롯데면 어쨌어 고래하다가 비기든지 연장 가든지 연장 가서 이기든지 집니다. 요. 그러니까 롯데 정배 특히 1.4 에이씨 안가 올라오기 올라왔는데 이런 걸 해야 또 우승을 하지 아닌가나 맞지? 근데 잡아냈잖아. 그게 이제 달라진 거예요. 물론 NC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잡아야 분위기를 타고 강팀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제 어제 잡았거든요 결론은. 근데 내가 조심하라고는 했지. 나균은 1.4. 물론 뭐 KT도 구해봐서 하라고는 했지만 결국 이기긴 이겼어요 둘 다. 알겠지? 근데 조심할 건 조심하는 게 좋았죠, 그죠? 삼성하고 두산은 그냥 안 볼게요, 그냥. 안 본다는 게 이제 승용이 준호, 동주 요 텐션대로 계속 돌아올 거야. 오늘 아마 삼성 일반승 진짜 많이 찍을 거야. 보너스 폴더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두산 키움했을 때 두산이 배당 많이 떨어졌잖아. 저는 배당 보고 분석은 안 하지만 졸라 싫어하지만 그것도 가야 돼요. 맞지? 마인 가냐 마냐인 거지. 일반승은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승용이 준호, 동주 요런 애들 다 노말해. 의외로 이제 그 최원준이가 호투를 좀 해서 놀라긴 놀랐지만은 지난 경기 때 두산 홈 경기 때 그지? A 그리고 장훈님 양의지도 너무 님 늙었어.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내가 뭐라 하대? 추가 조합 줬잖아. 저기 1번 조합 줬잖아. 1번 취소돼서. 삼성 언더 진짜 괜찮았거든. 어제도 9.5였단 말이야. 방금 라팍인데 안 불안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상황적인 게 좋아서 라팍이는 자신. 물론 라팍 어제 대충 쳤는데 강민호 그거 홈런 대고 하대. 펜스가 짧으니까. 강민호 다른 구장에서 그거 안 됐을 수도 있거든. 근데 살짝 넘겼는데 그게 넘어가네. 그래도 뭐 공통적인 게 언더 요건이 돼 있으면 언더 보는 거예요. 그거랑 이제 KT 전반 5이닝 했었는데 어제 뭐 여기 뜰 수도 있고 저기 뜰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많이 뭐 키움도 하고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잘못 찝은 거고 어쨌든 삼성 승에 만승에 언더 또 똑같이 볼 겁니다. 알겠지? 왜? 두산이 지금 왜 누구한테 뭐 의존하는 줄 아나? 베테랑들한테 뭐 의존해. 그리고 이럴 때 안 될 때 누가 잘해야 돼? 외국인 타자들이 잘해야지. 외국인 타자 누구야? 케이브죠. 케이브가 뭘 역할을 하고 있나요, 형님들? 용병 선수예요, 용병 외국인 선수예요. 국내 선수가 아니고. 그럼 뭐 이럴 때 외국인이 옛날에 뭐 호세 페르난데스도 있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야. 근데 지금 두산 이승엽 감독 부임을 하고 그 로하스하고 요런 선수들이 뭐 지금 뽑아온 타자 선수들이 그렇게 잘했던 선수들이 많이 기억이 나나요? 아니잖아요, 딱히. 맞죠? 그러면 이제 젊은 선수들이 김민석이 출전하고 추지현이도 나오고 박준영이도 하고 뭐 그 뭐고 저기 오명지도 하고 오명지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지. 거기에다가 베테랑이 살을 좀 입혀가지고 가야 되는 그게 이제 두산식 야구인데 선발을 좀 노말합니다.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연차가 내가 더 되면 2년 3 지금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런 선수들이니까 지금 뭐 선발을 줘도 그냥 보통도 못하는 친구들도 많잖아 국내 투수들 보면은. 그래서 딱 그 정도 얘기하는 거 그렇다고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제 연차가 이래 됐는데 연차가 한 3년 지났는데도 일하고 있으면 존나 못한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강점을 가져가는 게 없는 거야. 삼성이 지금 연승을 탔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분위기가 꺾이긴 꺾인다 했잖아. 왜? 분위기가 꺾인 게 아니고 봐봐 6점이 또 났어. 그럼 뭐야? 두산 이승엽을 두산 삼성 대주는 게 아니긴 하지만은 결론상으로 또 대주기 돼 있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나는 그냥 오늘도 두산 때문 언더 보는 거고 삼성 승 갈 거냐, 만승 갈 거냐. 세풀강에는 일반승은 많이 가도 배당이 뭐 여기서 더 떨어지면 가기엔 좀 그렇겠지. 근데 여기까지는 아마 많이 가지 않을까. 뭐 두산도 결국 키움 이겼잖아. 1.4에서 1.3 뭐 계속 떨어져서 뭐 근데 안 할 경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두산도 마이너스 했잖아, 키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2.5 프레는 2.5 프레를 갈 거면은 다득점 가는 게 낫겠지. 그지? 맞죠? 그다음 KT하고 키움. 뭐 어제 뭐 어찌 저찌 해가지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뭐라 했어요.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예요. LG든 KT든. 그래 진 거는 진 거고 KT 요노마들 LG 요노마들 마지막까지 경기를 어떻게 했냐, 따라 붙었냐, 괴롭혔냐,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해서 끝났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건 아니었단 말이지. 하영민은 결론은 4승 3패하고 역할은 해서 승은 이어주지만 언더처블이 아니고 딱 5선발 4선발 역할이고, 그 다음에 연차에 비해서는 경기 투입이 많이 되진 않았잖아. 맞잖아. 목동 시절에는 호시탕탕님 추천 신인이었으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등장을 했는데 목동 시절에는 좀 많이 등판을 했다고. 근데 고쳐오고 나서는 그래도 지금 투수 중에 아마 중고참 정도 될 거. 원종현이 하고 맞지? 그리고 전체 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안타도 많이 맞고 삼진도 많이 하는, 그냥 둘 다 하는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KT 같은 경우는 결국 지금 5할 승률 오늘 지면은 5할 승률이 딱 돼버리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경기들을 꼭 잡고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석이 같은 경우도 럭키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죠. 저기 질만 하면은 패는 잘 안 먹어요. 아니면 동점 되는 이런 부분. 옛날에 SS 물론 KT에 왔을 때는 지금 한 6경기, 7경기 잡았지만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있을 때 SS 있을 때는 김강현이한테 막 배우고 뭐 이게 뭐 호흡도 마찬가지고 뭐 구질도 배우고 요런 부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가면 갈수록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 물론 엄청난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서서히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원석이 등판을 했을 때는 오원석이 패를 잘 안 먹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뭐 SSG 타격이 도와줘서 다른 선수가 패를 먹든지 아니면 뭐 다른 선수가 승을 먹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KT도 못하라는 법은 없는 팀이거든. 왜? 타격점이 돼 있는 팀이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KT 승 보고, 그다음 언어만은 그래도 키움이 타격적인 부분들, 그다음 하영민도 맞기는 맞기 때문에 득점도 나오긴 하니까 어제 뭐 몇 점 냈냐? 5점 내고. 지금 키움이 평등이 4 정도는 나오고 4점 중반대. 아니면 4점 초반대. 아니면 제일 못하면 3점 후반대. 요런 경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잖아. 우리는 키움은 꼴찌고 잘해봐야 9위 파이라고 잘해야 진짜 잘해봐야 엄청 해봐야 9위고 진짜 잘해야 한 8위 정도 보고 있는 부분이. 그건 선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 그지? 특급 선수들도 없고, 아니면 푸이그 카데나스 용명 둘이 데리고 왔는데 맞지? 그러니까 언더보기. 왜냐면 투수 한 명밖에 없어. 누구밖에 없어. 그 뭐고 로젠버그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로젠버그도 경기가 쉽게 이긴 건 아니잖아. 키움 승가면은 나도 볼 거 있으면 키움 가. 작년에도 가고 했어. 근데 딴 게 있으면 딴 거 가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엄청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그지? 그래서 KT 승에 배당 좀 좋게 가려면 다득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전반승은 하나도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야랑 9야랑 분석이 다 끝났는데 공통적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면은 오늘도 승패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조합을 준 거는 그냥 골고루 다 썼습니다. 1야든 9야든. 어제도 그랬죠. 그냥 골고루 다 썼어요. 뭐 좋다 이런 건 없었고, 그리고 축구도 승패 쪽으로 가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물론 어느 봐도 괜찮은 거 있긴 있습니다. 근데 승패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승패로 가는 게 반대로 보더라도 확률이 높은. 저번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반대로 볼 거면 언어바로 건들거나 오바로 건들려 했거든. 근데 오늘은 반대를 볼 거면 역을 한번 노려볼 건 역을 노려보고, 아니면은 만약에 내가 뭐 역배를 봤는데 반대 승이 보이면은 큰 마인 쪽으로 가는 게 배당도 좋고 어차피 확률은 똑같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축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으면 다시 또 녹화 끝나고 제가 또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형님들아, 서울이 지금 박 터지거든. 왜? 지금 오늘 전북하고 저기 FC 서울 때문에 엄청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대전 하나. 대구는 지금 정을 받아놨으니까 지금 대구 갈 이유는 전혀 없고, 지금 또 강등 간이 많이 그런 거고, 박창현 감독 잘리고 나서 지금 해법이 없는 부분들이고, 원래 경기를 했을 때도 지금 대구 정주면은 풀행하기에는 좋죠. 그죠? 그 다음에 그 표를 받았는가 안 받는가 모르겠는데 오늘 J리그에서 갈 거는 교토상과 오바하고 오사카 경기들 있죠. 세레스 오사카하고 한시 경기는 다 뺐어요. 뭐 안 좋은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이아키 오바도 있고 뭐 2시에 뭐 도쿄 베르디 오바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거 다 빼고 세레스 오사카 경기하고 간바 오사카 그 경기 두 경기 오바만 2.5 오바만
봤어요. 그리고 승 라인 중에서 2배 중저에서 괜찮은 경기는 오히려 강원 FC 경기. 이거는 뭐 터무니없이 좀 많이 줬다고 생각하고, 일단 수원 FC 축구 자체가 노잼이라고 했었죠. 무슨 축구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만 많고 1승 4무 5패예요. 그때 문제고 옛날 옛적에 한번 이긴 게 다예요. 그럼 아직도 추가 승이 없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원체 잘하다 보면 뭐 양민혁도 있었고 뭐 감독이 잘한 것도 있었고 서포트 뒤에서 잘 밀어준 것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감독 발동이 되니까 감독이 지금 역량을 못 발휘하고 있는 거야. 정경호 감독이. 그제? 왜? 그 성남 수석 코치 하던 시절에는 김남일 감독이긴 하지만 작전 이런 거는 정경호 코치가 다 짰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약간 감독 스타일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조용한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약간 지략가, 그러니까 감독에서 약간 카리스마를 가져가고 뭐 선수들 다 좋잖아. 발렌티노스도 그렇고. 그지? 일단은 수원 FC 갈 이유는 없어. 프렌이라든지 언더라든지. 왜? 모르겠어. 골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좋은 베테랑 미드필더를 가지고도 아직 사무밖에 못하고 1대1 경기라든지 뺑뺑 돌리고 특색도 없고 지던 이기든 뭐 자기보다 체급이 떨어지는 팀도 있겠지. 근데 그런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지금 폼이 그다지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고 입에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전북 이런 경기는 서울이 아마 역배를 받았으면은 프렌 가기 좋은 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프렌을 받고 전북도 프렌을 받고 안양도 프렌을 봅니다. 뭐 안유진이 시축을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대전도 지금 1위, 그다음 밑에 울산 붙어 있고 뭐 붙어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올해도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존재하네요. 무나 햄무, 특히 햄무의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 옛날부터 이 하나 시티즌이 전력이 갖춰졌을 때나 안 갖춰졌을 때나. 그래서 약간 똥줄 느낌의 이런 경기를 많이 하는 거는 사실이고, 일단 안양 같은 경우는 2부에서 오랜만에 올라왔잖아요. 10년 만에 올라왔잖아요. 10년이 거의 10년 동안 올라왔잖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개막전 때 울산이랑 했을 때도 잘하긴 잘했지만 그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 꽤 잘 버텨주고 있는 팀들이야. 보통 2부에서 1부 오면은 좀 초반에 고꾸라진다든지 부침이 보이거든. 왜냐면 안양이 추가적으로 투입을 뭐 투 선수라도 엄청 많이 데리고 온 게 아니거든. 그냥 원 투에 있었던 거 그대로 가서 원에 하거든. 그럼 보통 실패를 하거든. 왜? 템포 차이도 있고 아무리 계획을 하는 거 하지만은 몇 년 뛰었던 거랑 이게 완전 다르잖아, 힘들아. 속도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이고, 그지? 근데 5승 6패에 홈 승률도 괜찮고 원정 승률도 괜찮고, 아니면 좀 상대적으로 강팀이라고 생각하는 팀들은 경기를 상당히 일방적으로 밀리면서 경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 이기면은 물론 대전성에 햄모볼 수도 있겠지만은 안양도 그 잡고 넘어지는, 그리고 돈을 많이 투자하는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 기업 구단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웬만큼 진짜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주한테도 그랬었고, 울산한테는 체급이 밀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한 골밖에 안 줬어요. 그리고 수원한테는 또 3대1로 이기고, 맞죠? 그래서 나는 경쟁력이 되고, 또 강원 FC 밑에 있는 강원 FC도 지금 5위권란에는 들어갈 수 있는 팀이거든. ACL까지는 도전해 볼 수 있는 팀이거든. 근데 그 팀들한테도 뭐 역으로 마인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탄탄한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갈 거면 고배당식으로 해서 해무 정도 가는 게 맞아요. 옛날에 대구는 고배당 갈 때 무 가고, 대전은 뭐 과학의 도시에서 내가 해무하고 진짜 그랬거든. 한 골 싸움 많이 나고 2대1 나오고 1대0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전력이 보강이 되어도 그런 부분들은 아예 사라지지 않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대전 갈 거면 승의 라인들보다는 고배당을 묶어서 뭐 햄무 라인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배당 아예 그냥 좋게 가는 스타일로 접근하는 게 좋은 경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레소사카고 간바오사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적으로 두 개만 뽑을 수 있고, 나머지 경기들은 굳이 찍고 싶은 경기들이 없고,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딴 거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근데 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는 별로 안 간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근데 뭐 본인이 가고 싶으면 질문하시면 되고, 제가 언급 안 하는 거는, 그리고 오늘 또 언어버 이런 게 없어요, 형님들. 또 언어버가 삭제됐어요. 어떤 주에는 또 있고 어떤 주에 없는데, 오늘 아키타 있으면 아키타 2학기 이런 것들은 2학기랑 아키타랑 붙거든. 그러면 그거 먹어보겠어. 걔네들 승패 가요? 아키타 승하고 프렌 보고 2학기 프렌 보고 승 봐요? 그랬던 적 없죠. 뭐가 노? 그냥 다득점 가고 배당 괜찮으면 가고 하는데 배당이 없단 말이죠. 있을 건 있는데 있을 거 있는 거는 안 가고 싶은 경기들이고, 알겠지? 물론 뭐 오미야 이런 것도 갈 수 있는데
그냥 저 두 개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두 개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다른 거는 뭐 그다지 좋아 보이는 경기들은 저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오히려 쓸 거면은 오늘 다 골고루 썰었으니까 K리그 하고 J리그 하고 두 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야, 일야 해가지고 뭐 섞어서 쓸 수도 있고 저는 뭐 따로따로 분리해 놨는데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듯 합니다요. 알겠지? 표는 윈이 올라갔을 거고 표 안 받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주면 되고 요까지 하겠습니다.